생각보다 불안한 사람이 돼요. 맞아요. 저 엄청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네,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속 뭔가를 탐구해서 그걸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조금 불안했던 게 그 아버지와 좀 떨어지거나 가족들과 좀 떨어지거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좀 불안하고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요? 톤이 높아지고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좀 텐션이 높아지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예. 그래서 불안이 높아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결정을 잘 못해요. 되게 우유부단하다든가. 그쵸 그쵸.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잘 못하고 어떨 때는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이렇게 딱 틀에 맞아야지만 안심이 되는 네네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제가 너무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여전히 뭔가를 결정할 때 아빠라면은 이걸 어떻게 결정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기본적인 불안증이 바지를 사면 똑같은 거 2개. 다 2개씩. 왜요? 모르겠어요. 항상 물건을 2개씩 사요. 그래서 하나는 집에 갖고 있고 만약에 엑스트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쓴다. 이걸 써야 된다. 왜 그거에 생긴지 모르겠는데. 불안이지 그게. 예, 네. 그리고 사랑 그놈이라는 곡을 쓸 때 노래를 불러놓고 이제 에디팅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이제 막 그 보컬 다 하는. 예를 들면 늘 혼자 사랑 앞에 이제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늘 하려면 앞에 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늘 혼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비 씨는 늘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디렉을 봐도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주옥하고 늘 사랑의 노래 다 부르러 가라고 한 다음에 기사님한테 갈게요. 나가야 되거든요. 호흡이. 근데 그건 없어요. 그러면 멜로디 이거를 혼자 그게 고객님 숨소리였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넣고 사실 다 안 들려요. 안 들리는 실제로는 안 들려. 근데 저한테는 그게 이미지가 돼가지고 들리고 스스로를 너무 뽕는다. 이제 발매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제 손에서 떠난 거니까 오케이 하는데 제 음악을 못 들어요. 저는. 왜요? 노래를 들으면 그때 못한 게 후회가 나요. 제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고 너무 들들볶고 뭐 잠을 안 자는 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겉으로는 되게 여유 있는 척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은 음악을 좋아한다고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사람들이 박선준 천재인가 봐. 뭐 작사 작곡 다 하고 편곡도 다 하고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잠을 거의 안 자고 이게 이제 끝장이 날 때까지 이게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 한 4일, 5일 정도를 안 자고 나서 오전 11시쯤 이 공황장애 비슷하게 오더라고요. 그럼 오죠. 그럼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불쌍하다 생각할 정도. 근데 그게 안 변해요. 어느 정도냐면 한동안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제 댓글이 굉장히 제가 좀 캐릭터 강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이가 이제 SNS에 직접 댓글을 올리신 거예요. 자기는 SNS를 할 줄 모르는데 너를 저기 하러 왔다. 이제 저격하러 왔다. 나이가 60, 당신은 60이 되셨고 너는 뭐 아이도 키우는 엄마가 고유정과 같은 무슨 3대 살인마 악마다 막 이런 걸 막 쓰셨어요 댓글에.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의 삶이 얼마나 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많이 주고 얼마나 이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하셨겠어. 난 너무 이해해라고 얘기는 했는데 막상 뒤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 스스로.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댓글이 안 좋게 올라오면 그게 나 되게 속상해 뭐 기분 나빠 나도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힘들어할까 봐.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을 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감정은 그냥 해결된 거로 생각해요. 음. 그래서 감정을 억압하고 억제한다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선주 씨는 그 저격하러 오신 분의 글을 읽고 그분의 상황은 머리로는 납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트롯 가수들이든 나오는 분들 얼마나 응원을 네. 하고 그러셨어요. 특히 코로나 기간에 힘든 동안에는 정말 국민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일부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은 납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선주 씨는 이제 멘토로 티처로 나오신 거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혹독한 선생님이 필요도 한데 그걸로 이제 엄청난 저격을 받으면 아무리 그 저격하신 분의 상황이 납득이 돼도 마음은 힘든 거거든. 근데 그게 납득이 되고 나면 힘든 마음은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선주 씨가. 그리고 어. 그럼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그 감정 표현을 어떻게 누구한테 해요? 저번에 이대호 선수 나오셨잖아요. 저도 똑같거든요. 거울 보면서 너 미쳤지? 네, 박선정 미쳤어. 너 미친 거야. 너 정신 나간 거야. 넌 이것도 안 하고 넌 네 정신이 아니야. 넌 거울에다 대고. 너무 아닌 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일반 분들의 어떤 그런 댓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괜찮은데 이제 에이미나 아이에 대한 거를 아예 묶어서 이제 얘기를 하실 때는 좀 그 참으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해해야 돼라고 이제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빠도 이제 많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아빠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이제 오해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새로운 어떤 드라마를 막 써가고 있는 과정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좀 또 뭐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전혀 사실 무근인 상황인데도 기사가 터지면 사람들은 내용을 보지 않고 그 기사의 타이틀만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제가 제 머릿속에서 그래도 너가 여태까지 최선을 다하고 온 삶에 대한 건 보상을 받았잖아. 네가 충분히 인정받았고 넌 열심히 살았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제가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너무 속상한 거죠. 그리고 그게 네가 지킨다는 박선주라는 이름이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유 많이 힘드셨구나. 네, 진짜. 네. 그게 뭔데 그걸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그게 뭐라고 이거를. 박선주가 탑스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나도 알아. 제 자신한테. 그렇지만 정말 끊임없는 오해와 끊임없는 상황에서도 네가 스스로 너를 지킨다는 그게 박선주라는 음악인의 이름이 아니면 너라는 인간이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근데 굉장히 좀 그 좌절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들이. 근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이 금쪽을 나오면서도 너무 많은 생각을 또 나와서 애 팔아가면서 방송하려고 그러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뒤따라오는 선주 씨의 아픈 마음도 왠지 그냥 내가 내 속 안에서 다 해결을 하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게 억압과 억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실과
진실 그것과 인식은 다른 거예요. 네. 인식은 다른 거예요. 네. 사실과 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미 대중이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면 그렇게 인식된 대로 낙인이 찍혀버리거나 편견이 생긴 채로 그냥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나중에 그 인식을 사실이 밝혀져도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주 씨가 사실 진실과는 다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의 잘못된 왜곡된 인식이 찍혀졌어. 근데 굉장히 꿋꿋해. 그러면 어떤 대중은 일부는 이거 봐라 아무렇지도 않아 하네. 그럼 또 한 번 찔러봐야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징징거릴 것까지는 없지만 아픈 건 좀 아프다고 표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너무 막 꿋꿋하시니까. 네. 근데 꿋꿋하게 겪어내는 거와 실제 안 아픈 건 아니거든요. 꿋꿋하게 겪어나가도 그건 겪는 거지. 아픈 건 아픈 거거든요. 어떻게 힘들다고 얘기해야 될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어떻게 뭔지 모르지만 이 막 아까부터 계속 앉아서 여기가 이제 뭐가 이렇게 응어리 같은 게 막 이렇게 삐쓱삐쓱 나오는데도 야 괜찮아 내려놔. 너 왜 그래 불편하게 이러다 이제 아까 막 갑자기 울음이 싹 터지는 상황이 오니까 지금 여기가 좀 따뜻해졌어요. 네, 여기가. 네. 체기가 조금 싹 내려가는 거 네, 같죠? 네, 네. 그리고 저는 부모님한테도 힘들단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에이미도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다 자칫 저처럼 가혹하게 저를 몰아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큰 깨달음인 것 같아요. 이게.